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잠깐 짚어봐야 됩니다. 네, 미국이 뭐 힘이 있다고 힘을 이제 막 사용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렇죠. 이번에 끝장을 보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복 안 하면은 끝까지 갈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공격도 했고 일부 핵시설도 타격을 했다고 하니까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조금의 기다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변수는 이란이 어떤 식으로 반격을 실제 할 것이냐. 이제 흔히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떤 특정 나라를 제가 뭐 개로 표현한 건 아니고 보통 네. 얘기했을 때 허풍이라든지 아니면 허세를 부릴 때 힘이 없을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호르무즈를 봉쇄할지 할 수 있을지 또는 중동에 있는 4만 명의 미국 군에 대해서 현실적인 어떤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 그게 귀치가 주목되는데 제 판단에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요. 하게 되면은 더 일찍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 이후의 상황을 낙관한다기보다는 끝까지 가겠어 이란이 힘이 없을 거야라는 식의 그림을 네.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여러 차례 그죠? 그렇죠. 이게 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는 심지어 뭐 로우 전쟁까지도 그렇죠. 승리할 걸 그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전처럼 이렇게 뭐 패닉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미국 금리 인하는 지금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물가가 잘 안 잡혀서 좀 늦어지는 흐름으로 FOMC 끝났는데 그죠? 네, 네, 예, 9월의 가능성. 근데 뭐 또 뭐 7월 인하 가능성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도 연준 의장 하고 싶어서 그런가? 뭐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요. 네. 네, 그 뭐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네. 그 FOMC 미팅에서 액션을 취하지 못했지만은 의견은 갈렸죠. 이제는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관세 영향을 아직 모르니 지켜보자 한두 달 이런 얘기입니다. 액션은 없었습니다만은 의견이 갈렸다는 거는 언젠가 곧 결정이 나겠다라는 얘기 정도거든요. 금리 인하를 7월하고 9월에 할 건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를 갑작스럽게 많이 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그거 역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만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게 순조롭게 됐을 때 금리 인하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게 9월 정도까지만 할 수 있다면 현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예상 그러면 시장에 특별히 나쁠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조선 방산 정책 관련주 이런 게 뜹니다만 글로벌리 보면 결국은 AI입니다. 그렇죠? 네, AI가 엔비디아가 이제 흔들리면서 그 아성이 흔들렸다가 다시 복귀하면서 결국은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 그에 따른 칩 수요와 전력 수요나 이런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AI의 뒤에 있는 반도체는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겁니다. 네. 뭐 실적이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이뤄질 때 실적이 뭐 엔비디아 말고도 AMD 또 브로드컴 뭐 팔란티아 다 나왔습니다만 실적 내지 가이던스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네,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그 유럽에 가서 또는 그 전에 중동도 있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각 국가가 AI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AI를 완전히 국가의 그 정책 과제 넘버 원으로 다 수립해가지고 써버린 AI 수요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그림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는 좋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주가가 미리 올라간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이 뒷받침 안 되면 좀 주저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레벨은 거의 모든 주가가 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끌어당길 정도의 펀더멘틀적으로 무슨 이슈가 조만간 발견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렇다면은 역시 믿을 건 AI이기 때문에 혹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스티키하게 지속돼서 금리 인하가 곧바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러면 오히려 AI 뭐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AI에 대한 그 띠임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AI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물론 네, 네. 이게 또 디바이스로 가는 것도 있지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보면 하드웨어는 결국 이제 엔비디아인데 그죠? 네, 네. 엔비디아는
우려들을 좀 불식시키고 가고 있는 건가요? 엔비디아는 네. no doubt about이고요. 네. 이제 그 소프트웨어 하드 말씀드렸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연일 신고가를 치고 있고 네. 못지않게 우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못지않게 중형 레벨에서 올라오고 있는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그 내러티브가 코멘트가 셌어요. 네. 흔히 얘기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시작했는데 이 중형의 그 클라우드 업체로서도 이제 발돋움하고 있거든요. 오라클이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삼성, 하이닉스, LG, 엔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다 합친 것보다도 오라클이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800조 가까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 무슨 얘기를 했냐? 이게 영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요를 얘기할 때 insatiable demand라는 단어를 썼어요. insatiable, I-N-S-A-T-I-A-B-L-E 이게 무슨 얘기냐? insatiable. 무슨 뜻인가요? 채워지지 않는 수요.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보였어요. 그래서 공급을 시켰어요. 준비해가지고. 근데 또 수요가 또 앞서 나가요. 그래서 잘 계속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얘기할 때 그리고 그것이 잘 안 채워질 때 이거 참 쉽지가 않네. 수요 증가가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때 insatiable demand을 쓰는데 이런 말이 오래간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에서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전례 없는 수요다. 이런 얘기. 전례 없는 클라우드 수요. 이런 것들은 오라클이라는 단어 말 자체가 신의 신탁을 받았다.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건데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수요에 대해서 계시를 우리 투자자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성장이 되는데 뭐 그 자세하게 드릴 필요는 이제 와서는 없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그냥 이런 엄청난 수요 성장에 대비했을 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PER이 한 30배 정도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라든지 브로드컴 대비했을 때 여유가 좀 있지요.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 AMD 말고도 오라클도 주목할 정도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드웨어는 뭐 엔비디아고 소프트웨어는 팔란티어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네. 대장이 주목받는 게 오라클입니까? 규모는 팔란티어보다 훨씬 크죠. 이거 800조로 말씀드렸고 팔란티어는 얼마 정도 되나요?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팔란티어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적거나 비슷하거나 할 겁니다. 한 300조 정도 되지 않나 싶는데요. 그래도 팔란티어도 작지 않은 종목이죠. 그래서 크기로 따지면 우리가 잘 아는 종목 하고 나서 브로드컴이 한 8등 정도, 7등 정도 되고 브로드컴이 우리 오라클보다 훨씬 큽니다. 오라클이 아까 말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5개 합하면은 800조 정도 되고 팔란티어는 특수한 거. 이제는 그 정부 국방, 그리고 이제 막 커머셜적으로 막 발돋움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그 조금 다르죠. 클라우드가 아니고 자기네들은 기업별로 그렇죠. 필요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마켓시어라든지 마진이 조금 더 독점적이고 좀 더 아주 고마진을 향유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복받은 나라 같아요. 네. AI를 완전히 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 더 주목이 가는데요. 물론 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 네. 또 참고하시면 되고 국내 투자하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주도의 지금 반도체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네. 전에 주말 사이에 미국이 또 그렇죠? 한국과 대만 기업들 중국에 판매하는 장비를 또 뭐 컨펌 받아라 그죠? 못하게 네. 하겠다. 이전에 한번 바이든 나왔었죠. 행정부에서 있다가 그것 때 우려가 있다가 사실은 면제받는 쪽으로 됐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은 그렇죠.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거든요. 그 영향 어떻게 돼요? 일단은 한국뿐만 아니고 삼성 하이닉스 말고도 그 하신 TSMC도 있습니다. 네. 근데 TSMC는 핵심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녹화하는 오늘 아침 월요일 날 그 전주에 TSMC도 1.78% 빠졌죠. 오늘 월요일 6월 23일인데요. 삼성 삼성은 많이 빠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오전에 좀 빠지다가 결국은 지금 거의 플러스로 넘어갔죠. 어쨌든 간에 중국에 공장이 있는데 중국 공장도 5년 10년 계속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당연히 업그레이드 하는데 장비 업그레이드 할 때 특별히 허락을 안 받고도 면제적으로 해가지고 삼성 하이닉스한테 TSM 봐준 거예요. 미국이. 봐줬다기 애매하네. 미국 입장에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제부터는 허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좀 보고 판단할게. 라는 그런 허가제로 바꾸는 거를 검토하겠다는
백악관인가 그쪽에 상무부인가 무슨 정부에서 나왔어요. 네. 첫 번째 나왔는데 파이널라이즈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부서하고 조율된 게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국한테 한번 떠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지금 상호간섭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히토리 가지고 그렇습니다. 히토를 가지고 딴지 걸고 6개월짜리라 그러고 자동차 업체한테는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오픈된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미국도 뭔가 지렛대 역할을 협상할 때 필요한데 뭔가라고 보니까 반도체가 있었네. 반도체 공장 허가 좀 바꿔?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흘러나왔나 봅니다. 그런 가능성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팩트 자체는 우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삼성은 낸드, 하이닉스는 디램의 경우에 30.56% 이상 그쪽 자기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체 생산량 중에서 30.5에서 7% 정도를 중국에서 의존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고 나쁩니다. 그런데요. 아직 파이널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핵심 제품인 HBM은 관계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진짜 미국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때 허가를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을 때 신청해하고 시간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달라게 한다는 건데 그럼 자칫 3개월, 6개월 뒤에 제품이 부족해서 제품의 수급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삼성 하이닉스는 나쁜 건가 좋은 건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으신 분들은 그 생각까지 할 거기 때문에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나쁜 뉴스지만 그거의 실질 임팩트가 임플리멘테이션 되는 걸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TSMC 역시도 이게 뭐 3나노, 2나노 그게 아니고 뭐 제일 거기 중국의 생산을 가장 좋은 거 16나노고 셀이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110나노, 하나는 16나노 구닥다리 제품이에요. 근데 과연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히토르를 레버를 사용하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도 나도 뭔가 있어라는 걸 깨워주는 정도의 제스처 아니겠냐 일단 보고 있는데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물론 뭐 미국 반도체주를 볼 땐 다릅니다만 국내 반도체를 봤을 때 여전히 뭐 HBM이 올해도 그렇죠. 하던가요? 네 맞습니다. HBM이 매출로 따지면 삼성전자도 한 30% 되는데 하이닉스는 50% 이상 되고 이익 규모로는 압도적인 거예요. 이제 삼성 하이닉스는 좀 차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슈는 이제 올해는 성장률이 개수로서 뭐 한 50% 가까이 성장하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올해는 한 80% 성장하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베이스가 높다 보니까 내년에는 한 50% 미만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여기 실망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건 점점 갈수록 HBM3, 2, 4 이렇게 4, 2 하면은 제품이 어려워지고 칩 사이즈가 커지면서 기본적으로 코스트가 더 들어가요. 코스트가 더 들어가는데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별로 많지가 않다 보니까 코스트 못지않게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인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P단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부 경증권사 얘기지만 내년에 물량의 증가율이 올해 성장률 8, 90%보다는 분명히 4, 50% 정도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단가는 오히려 높아져서 마진은 오히려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모멘텀 자체는 뭐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주가가 올해 미리 다 가면 내년에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이게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삼성전자가 아직 투자를 공공적으로 못하는 게 아직 뭐 수율이 좀 올라왔다고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뭐 삼성전자가 수율이 예를 들어서 60% 이상 나와서 만족스러워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하고 마침 콜이 다 난다면 품질 승인이 지금 뭐 최근에 브로드컴, AMD 나오고 있습니다만 핵심인 엔비디아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라도 올 가을 겨울에도 나면은 내년도 그림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아직도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아마도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HBM의 수혜로서의 그 개념은 삼성은 하이닉스가. 조금 어렵다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밸류체인은 뭐 일부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좀 보자는 쪽이 있어요. 네네. HBM을 소부장으로 확장시키면 어떤 기업이 관심입니까? 소부장으로 하면은 글쎄요. 일단은 이제는 그 HBM이라는 개념보다도 AI가 계속 잘 된다는 개념에서 보면은 리노공원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 베이스가 되고요. 테스트.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반도체 D램의 그 셀 구조를 바꾼다는 개념이 있어요.
있는데요. 셀이 이제는 좀 더 이게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줄이는 그런 셀 구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를 4F 스퀘어라고 하는데요. 4F 스퀘어가 연말에 가면 갈수록 그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D램의 셀 구조를 면적을 줄이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관련되는 장비, 에칭 장비라든지 이제는 그거는 이제 식각 장비입니다. 기타 장비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작품으로. 이런 관련되는 회사는 유진테크,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에 관련되면 유진테크가 조금 더 유망해 보일 수 있고요. 그렇게 주가 절차적인 레벨이 아주 비싼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한미반도체나 하나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한미반도체가 그 삼성 하이닉스 말고 마이크론을 잡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지금 월요일에 녹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23일이죠. 4, 5, 6. 6일 새벽, 26일 새벽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될 때 마이크론이 HBM에 대해서 더 잘 나가고 더 공격적이고 이런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전망도 자신 있게 넣으면 이거는 당연히 뭐 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한미반도체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많이 쉰 한미반도체도 마이크론 실적 전후로 해가지고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하이닉스 주도의 HBM 주도의 흐름들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전체 포트가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반도체는 몇 % 정도 지금 싣고 가는 게 좋아요? 네, 시가로 보면 이제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해서 한 20%가 조금 넘죠. 아마 15%, 7% 하면 20, 3% 될 겁니다. 네. 그거만 갖고 본다면은 한 25%도 채도 될 것 같은데 25%를 삼성하고 하이닉스 골고루 싣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이닉스하고 다른 거 해가지고 20에서 25% 정도 하면서 좀 이따 말씀드릴 우리나라 그 상법 개정에 관련되는 종목을 네.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조방변은 어떻게 압축할 것인지 이러한 그 전략이 섞여져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지금 새 정부의 주요 과제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생각 같아서 뭐 후루룩 할 것 같으면 법률은 통과시키면 되는데 뭐 아직은 결론 안 난 거네요. 네, 조가 끝나고 아마 뭐 하겠죠. 네. 네, 그 아직 국무총리가 끝나지 않아서 그런지 예. 뭐 일정은 뭐 다다음 주에 뭐 한다고 하니까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늦어질수록 뭐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은 투자가들이 좀 기다리는 사람이 아직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뭐 그런 이제 확정될 게 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뉴스가 네. 나오면 이제 또 관련주들이 뭐 일시적으로도 팡 뛰지 않겠어요, 그죠? 일시적 황태인데 아마 그때는 셀던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기회를 좀 이제 진척이 이렇게 그렇죠. 늦어질 때 그죠? 예. 그런 상법 개정하는 내용들 단계적인 추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한 세 단계로 구분을 네. 하면은 첫 번째는 하세요. 의무적입니다라고 채찍을 줬죠. 자사주 소각을 의무한다든지 이사회 책임은 강화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네. 이사회 책임, 자사주 소각.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오르는 거고 거기에 지주도 있고 증권도 있고 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당근이 없네? 그럼 안 따라올 수 있으니까 상속세를 뭐 왕창 완화해 준다든지 이건 구체적으로 아직 끝난 게 없습니다. 배당 소득을 분리하는 안이 올라갔다 하니까 그것도 이제 막판에 조율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세금 쪽에서 실질적인 당근이 주어지는 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는 이게 다 이제 탕탕탕 치고 나면 개별 기업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가 들어가죠. 실행을 잘 하면 되는데 실행을 잘 안 하고 작품이 나오면 그때 실망해서 주가가 빠질 겁니다. 뭐로 실행할까요? 자사주 매입에 소각하는 거, 새롭게 자사주 매입하는 거 이런 과정이 뭐 실컷 많이 했는데 앞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늦어진다든지 이상한 소리 나오고 경기가 안 좋고 이런 소리 하면 또 실망하겠죠. 실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또 지배구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공격하고 수비하고 이런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주들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구조조정한다는 얘기는 핵심과 비핵심을 여태까지는 대충 끓여갔다면 이제는 그걸 분리해야 됩니다. 그런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실제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구조 개편이 되고 그러면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실행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다 될 거라고 보는데 실행 과정이 애매하면은 여기서 디스카운트가 다시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PBR 1.0에서 1.1배까지 왔는데요.
일본을 얘기할 때 우리가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고 일본이나 이런 업체들 1.3배까지 갔습니다. 그럼 한 20%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일본도 그러니까 한 배에서 올라간 거예요? 네, 온 네. 거죠. 1.34배. 높을 때 1.4배, 보통 1.3배 얼마 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 디스카운트 된 거기 때문에 많이 좁혀왔어요.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면은 1.3배 안 갑니다. 그러면 3,200이 끝이에요. 거기까지 못 갈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가는 85% 정도 이상은 반영이 돼 있다. 어떤 거는 95%까지 갔다라고 보시고 선별을 하실 필요가 이제는 있는 단계다. 이미 들어가셨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주회사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뭐 제일 관심 있는 게 지주회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증권주랑 함께 지주사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죠? 네, 지금 또 네. 조금 쉽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온 건가요? 네, 일단은 우리가 상법이라는 얘기가 사실상 좀 구체화된 건 이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선고되는 날, 그날 대통령 선거가 확정됐기 때문에 4월 4일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4월 4일을 보시면 됩니다. 4월 4일 대비했을 때 대통령 선거가 있는 6월 2일까지 이미 지주회사 6개 평균 58% 올랐습니다. 네. 어마무시한 거죠. 증권주는 뭐 하이닉스나 카카오랑 하이닉스가 비슷하게 13%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6월 2일 대통령 선거 있기 전까지는 지주사만 오른 거예요. 지주사만 어떻게 해요? 4월 4일에서 6월 2일까지 58%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선거 있는 6월 2일 날 대비했을 때 지난주까지 한 보름 더 지났죠. 6월 들어와서 얼마 올랐냐? 지주사가 지난번에 58% 오르고 또 22% 올랐습니다. 합계 80% 올랐어요. 80% 오르니까 주춤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녹화하는 이날 6월 23일 월요일 80% 오르고 나서 오르는 종목 수가 적죠. 이제는 이 시장이 나올 때가 된 겁니다. 대신에 증권주가 오르네요. 증권주는 같은 기간 동안 한 35% 올랐거든요. 아직 룸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래량이 늘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더 오르는 상대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주사는 그동안 80몇 프로 올라서 오늘 녹화하는 순간에는 이제 가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담으로 반도체 아까 AI 말씀드렸는데 AI 소프트웨어라든지 우리나라 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포함해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최근에 50% 이상 올라서 못지않게 장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지금 6월달 들어와 갖고요. 미국은 거의 안 올랐는데 우리는 13% 올랐어요. 엄청난 아웃퍼입니다. 지주회사가 여기 더 올라가는 데는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 중에서 뭐 HD 현대, SK 스퀘어, SK 하나, 두산, LS 등등이 있는데 이제 다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만약에 오를 때 뭘 팔고 뭘 살 것인지 아니면 증권이 더 나을지 이런 네. 것도 고민하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법 관련해서 일단 지주사냐 네. 증권주냐 하면 일단 둘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두 개 중에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지주에? 지금은 증권이죠. 아 증권이에요. 증권이 단기적으로 맞고요. 예. 지주를 다 팔 필요도 없고 예. 지주를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타이밍이 아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 입장에는 오늘 올라서 지금 말씀드린 참 애매한데 SK 스퀘어하고 두산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지주사는 드리겠습니다. 그죠. 예. 네, SK 스퀘어하고 두산. 네, 네. 네. 한번 이유, 볼게요. 네, 이유를 들어보죠. 준비된 차트를 아마 보시면 좋은데 우리 PD님이 올려주실 것 같은데 네.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표를 어떻게 했냐면 TP 증권사의 저 요즘 저기 자료 잘 안 나가니까 그냥 설명해 네, 주세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최근에 한 2달 동안에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직도 업사이드가 얼마 있는가 보고 또 외인 지분이 어떻게 되는가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외인 지분이 올라간 게 뚜렷한 건 두산하고 SK 수케밖에 없습니다. SK나 HD 현대나 나중에 보여드릴 CJ나 LS나 하나는 외국인 지분이 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관심이 있는 종목이 좋겠죠. 예.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두산은 지난 한 2달 동안에 외국인 지분이 2.4%포인트 올랐습니다. 10% 초반이 12%, 13% 가까이 왔어요. 두산은 벌써 어텐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130%까지 상승했거든요. 130 상승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목표 주가하고는 한 10% 정도 괴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두산은 뭐죠? 두산은 뭐로 움직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갔잖아요. 두산 그렇죠. 에너빌리티가 뭐 4, 5만 원 하던 3, 4만 원 하던 게 지금 6, 7만 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산을 더 사느냐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생각 하나 하고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전체 넷 에셋 밸류의 60%가 넘습니다. 원래 한 50%였고 나머지 한 40%가 뭐였냐면 두산 자체의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PCB거든요. 그게 이제 엔비디아 사업이 있죠. 네, 자체 사업.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사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목표 주가 7만 원인데 지금 거의 가갔어요. 그럼 두산을 사는 것이 좀 편안할까 상대죠? 이 정도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안 샀으면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갖고 계시는데 새롭게 두산을 살까 고민될 수 있죠.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SK, SK스퀘어, HD현대, 두산, CJ, 한화, LS 다 포함했을 때 두산이 탑은 아닐지언정 한 두 번째, 세 번째는 되니까 이 실현을 하지 말되 새로 사는 거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됐을 때 원래 목적은 SK스퀘어하고 두산인데 두산도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본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개념에서는 그 자회사의 모멘텀이 있는 SK스퀘어가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 녹화하는 이 순간에 이미 주가 많이 올라와서 할 말이 없어 보이지만 SK스퀘어는 그러면 SK 하이닉스 모멘텀일 거잖아요.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가 90%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75%였는데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라서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가 90%입니다. 따라서 하이닉스 모멘텀을 편승하고 싶은데 그거 이미 갖고 있거나 애매하다. 리스크가 있다고 보면은 보시면 말이죠. 우리가 다른 기업을 해서 SK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요. 다 재무 상태에서 그렇게 편안한 사서는 아닙니다. 근데 SK스퀘어는 SK도 좀 재무 상태 이슈가 되거든요. SK 이노베이션 있고 SK 텔레콤 있고 SK는 그 자회사들이 여러 가지 골고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아니고 SK 그룹 자체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SK는 가장 주가가 안 갔어요. 뭐 두산이 120% 올라가는데 SK는 고작 55%밖에 안 올랐거든요. 고작 55% 올랐죠. SK스퀘어는 밸류에이션 재무제표도 깨끗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SK스퀘어는요. 외국인 지분이 많이 이미 찼다는 측면에서 아쉽긴 합니다만은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 20만 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레퍼런스를 해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SK스퀘어가 두산보다는 조금 더 여전히 낫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HD 현대 정도는 어떠냐 볼 텐데 HD 현대나 SK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특히 HD 현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요. 현대 일렉트릭이 있죠. 현대 일렉트릭이 있고. 중공업만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오일도 있어요. 비상자 막 섞여 있어갖고 어떨 땐 이걸로 가고 어떨 땐 저걸로 가고 뭐 다 좋을 때 다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멘텀을 세게 부르려면 좀 기대하는 것이 심플한 게 좋은 거예요. 기대한 게 심플하게 좋은 건 어떤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주회사를 비교할 때 하이닉스는 SK스퀘어 지분이 SK스퀘어는 하이닉스에 의해서 90% 좌우된다 했는데 오늘 4%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넷 에셋 밸류에서 SK스퀘어는 할인율이 한 45%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금 룸이 남아 있다는 거고 두산은 에너빌리티가 64%인데 할인율이 이미 40%니까 이제는 밸류가 아주 편안하지 않을 수 있는 얘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할인율이 60%이기 때문에 하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따라갖고 업사이드가 있어요. 사실은 밸류에이션만 따르면 NAV 대비했을 때 할인율이 가장 큰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직 룸이 있다고 보는 건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목이 찼다는 얘기는 누구나 해요. 만약에 전쟁이 거꾸로 평화를 가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그 모멘텀은 약간 수그러들 수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전부인 하나를 밸류에이션에서 여유가 있다고 그게 우선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우선을 둘 것이냐 아니면 자회사의 핵심 가치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냐를 봐야 되는 거죠. 자회사의 핵심 밸류가 상승하는 것은 에너빌리티하고 하이닉스고 따라서 두산과 스퀘어인데 어느 게 먼저 가느냐 에너빌리티가 먼저 갔기 때문에 SK스퀘어가 좀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SK스퀘어는 참 스토리가 많아요. 이게 기업 분할할 때요. 그렇죠? 네. 그때 기업 분할하면서 우리도 이게 스토리가 많거든요. 그때 한 8만 원인가 해가지고요. 이때도 네. 그때 뭐 10만 원 간다 해서 초반에 많이 샀는데 아니면 내려갔죠. 이 최저가가 3만 원까지 빠졌어. 맞아. 제가 저도 이제 월봉을 보니까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 이거를 일봉으로 봤으면 그 당시에 정말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한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 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보면 그게 올라와서 언제야? 작년에 보니까 분할할 때 가격 정도 회복해가고 꿀럭꿀럭 하다가 이번 달 지난달에 지금 급등을 해가지고 그죠? 맞아요. 하이닉스 때문에 16만 원 왔어. 네. 야, 주식은 참 이걸 견디면 이 수익이 나는데. 네.
부착되고 견뎠다고 무조건 이 수익이 또 다 나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이 주식을 우리가 보니까 그런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8만 원에 기업 분할하면서 유력한 주식이 4만 원 가지고 있다고 다 16만 원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지주사 가운데 지금 두산이랑 SK 스케일을 많이 말씀하셨고 LS가 주목받고 LS, CJ 이런 기업들 네. 몇 개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LS 말씀드리겠습니다. LS는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아직은 있어서 업사이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문제는 LS는 LS 일렉트릭이 핵심이거든요. LS 일렉트릭하고 LS 그룹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를 가느냐 여러분도 개인하게 여쭤봐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NAV 대비했을 때는 할인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LS는 이제 싸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CJ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CJ는 조금 더 간단한 게 있죠. 올리브 0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CJ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올리브 0이 있고요. CJ 제일제당이 있습니다. 근데 CJ 제일제당은 쏠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업 구조니까. 맞습니다. 우리 그 박사님 하는데 CGV 같은 경우 어렵고. 맞아. 그건 어렵죠. 요즘에 뭐 지금 여기 쿠폰 주고 한다고 네. 하지만 핵심은 가치는 CJ 올리브 네. 0하고 CJ ENM, CJ 그 제일제당이에요. 네네. 그런데 CJ 올리브 0 그거가 가치가 뭐 7조다 6조다 얼마다 뭐 얼마 해갖고 나오는 건데 주가가 이제 만약에 그게 실질적으로 그 이제 다 알려지면은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좀 신경 쓰이고 할인율은 적정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유일한 게 아니고 가장 큰 거는 올리브영 이슈가 있고요. 자사주가 가장 많아요. 자사주가 많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게 법제화되면은 CJ는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하나 남아 있을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LS는 이제 비싸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주사 정리할게요. 지주사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우선순위를 좀 매겨보면 지금 이제 우선순위란 걸 말씀하신 것처럼 자회사가 네. 얼마나 심플하냐, 네. 자회사 잘 되느냐, 그렇죠. 주가는 얼마나 올라서 네. 의미 있느냐 이걸 다 포함해서 그죠? 네, 정리 한번. SK 스퀘어. 네. 그다음 외국인이 관심 갖는 두산. 네. 이게 넘버 쪽이고요. 네. 롱텀으로 본다면은 음. 삼성물산과 CJ 음. 정도 다른 게 다 가고 나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 그 정도를 롱텀으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폭회장 관련해서 지주사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 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이 관련해서 모멘텀 대선 이후에 올랐던 것이 증권이랑 지주인데 네네. 증권 좋다 그러시는데 증권 네. 좋다고만 하고 증권 얘기를 안 하면 안 네, 되니까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증권주는 지금 증권이 또 엄청 올라왔어요. 그죠? 네, 네, 그 네. 이유가 얼마나 반영됐으며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러면 회사는 어디를 좋게 보십니까? 한 20-30%는 업사이드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가장 큰 거는 두 가지 게 다릅니다. 새로운 사업이 뭐죠? 그 발행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종합 투자 계좌 이거 허용하는 거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가 어딜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있어요. 그거는 보통 아무래도 대형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뭐 이런 주식들, 미래에셋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거래가 많이 는다. 지금 3,200대고 3,000대에서 거래가 뭐 많이 늘잖아요. 키움이 좀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다 주가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과거 전통으로 봤을 때는 안 쌉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래가 안 되는지 지금 그 증권회사는 옛날에 골드만삭스처럼 그걸 불이킬 수 있는 뭔가 딜거리가 많이 실제 나야 돼요. 상법 개정하고 나서 그것이 만약에 애매하면은 이것도 용두산회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7, 8월 달에 그럴까요? 9월 달, 10월 달에 그럴까요? 아마도 좀 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증권주는 변동성이 높을 때 자기의 취향에 맞게끔 너무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한 두 종목 정도를 페어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때 약간 거래 정지가 됐다가 그치 할 때가 네. 29만 30만 원이었거든요. 네, 네, 30만 원 사신 분들은 60만 원에 기분 좋다고 60만 원에 팔았죠. 근데 이제 100만 원을 앞자로 든 상황이고 그죠? 네. 구조적 성장 그러나 많이 올랐다. 그죠? 쉬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중동 긴장까지 해서 또 올라갑니다. 네. 근데 너무 올라서 못 사. 네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팔 타이밍을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순위 아닙니다. 조선, 방산, 변압기, AI 반도체, 증권, 뭐 지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주보다도 나을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에는 이 미국이 이란을 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가 하는데요. 이게 일파만파 중동전이 확장되면은 뭐 더 올라갈 겁니다. 확전 안 되면
뭐 글쎄요 몇 달 안 가고 모멘텀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 맞습니다.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대장주가 뭐 그게 모멘텀이 다 했다 해서 20% 30% 빠질 거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죠. 구조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는 계단이 빠르 안 뜁니다. 삼양식품 같은 거 보세요. 미리 가고 나서도 한참 쉬다가 결국은 계단 싫어하잖아요. 그걸 못 참고 내 성격이 아니라면 그걸 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0만 원 갔는데 구조 성장인데 주가가 그 전쟁이 끝났다 그래갖고 이 90만 원짜리가 70만 원, 60만 원 될 것이냐? 그렇게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 이거 살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AI라는 조선 방사 변압기 뭐 기타 등등 있을 때 우선순위에서 다음번에 우선순위로 계속 자리 잡을 것이냐? 그렇게 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유가가 뭐 저기 미국 이란하고 어떻게 한다 이거에 의해서 새롭게 들어가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 얘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데 부담스럽다. 네. 할 얘기가 없는데?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빠질 것이냐 그걸 이해를 해야죠. 네. 뭐 때문에 빠지냐 평화 협상을 가면은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이 빠지면 여기 레벨에서 막 한 10% 내외로 빠지면은 구조적인 성장이 무너진 건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그게 괜찮으면 그땐 기회예요.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15%를 지금 단기에 먹겠다라고 들어간다면 제 말씀은 그 중동전에 확대되기를 베팅하신다면 알아서 하시되 제 우선순위는 AI나 변압기나 조선보다는 AI 변압기 조선보다는 데피니트리 확실하게 우선순위는 3등 안에 안 된다라는 게 제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기준을 잡고 이제 종목 얘기를 하면 말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지금 들어갈 거냐 뭘 골라가 아니라 그렇죠. 네. 레벨 자체는 어쨌든 이제 부담스럽고 네. 중동 이슈 자체도 이제 타결이 되면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오히려 그때 기회가 된다면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하자. 그렇죠. 그럼 어떤 기업?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슈를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 로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사실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우리가 대통령 선거, 대통령 탄핵됐을 때가 4월 4일이라 그랬잖아요. 네. 4월 4일부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주가 80몇 프로 올랐고 그 다음에 80몇 프로 올랐죠. 그러니까 증권이 한 30몇 프로 오르고 뭐 저기 카카오 네이버가 최근에 올라와서 한 60% 오른 거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4월 4일 대비했을 때 오늘 6월 20일. 말하지 마세요. 맞춰볼게요. 4월 연초 대비야 많이 올랐을 거고. 연초가 아니라 4월 4일. 4월 4일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15%? 34% 올랐습니다. 오, 네,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요. 그동안 오는 각도를 자꾸 보니까 그런 거지. 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싸지가 않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 TP가 처음 100만 원이 나온 게 지금 90만 원대 스트럭을 하는데 5월 말에 이미 TP가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이 나온 게 5월 말 6월 초에 나왔어요. 이게 뭐죠? 아는 사람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제는 어떻게 되냐? 2분기 실적 예상보다 더 잘 나와야 돼요. 상당히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중동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업이 뭐냐면 루마니아 공장 아니면 호주에서 보병 전투할 때 하는 그런 거 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모멘텀이 확인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제가 하이닉스 아는 것만큼 디테일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알지 않으나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밸류가 싸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목표 지금 현재 주가가요. 25년이 아니고 내년 26년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그 이익 기준으로 22배입니다. 22배는 아주 비싼 건 아닌데 이제 싸다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올라갈 때예요. 체크하는데 뭐냐 중동의 유럽의 뭐 라인 메탈이 22배 싼거 아니에요? 싼 건 아니에요. 네. 적당한 겁니다.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 주가는 25배 정도 치거든요. 근데 가는 거는 천천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른 섹터가 간다 해서 이게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지켜 올리는 각도는 요것만 갖고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라인 메탈, 독일의 라인 메탈이 한 60배 되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한 40배 됩니다. 독일 라인 메탈이 계속 가거나 아이라니아인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안 가면은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에서 수급을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다른 섹터가 수급이 약하지 않잖아요. 변압기나 조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삼성전자만 아직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의 대표주가 시가총액도 너무 높긴 한데 요즘은 이제 저기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네이버도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올라가고 변압기 살려 있고 수급 뺏기지. 뺏기죠.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뭔가 새로운 걸 확인할 때까지는 22배라는 것이
비싼 건 아닌데 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간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은요. 20배 이하에서 사면 괜찮습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을 때 10% 이상 빠지면은 기회인지 구조적인지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삼양식품 지금 엄청 올라갔죠. 삼양식품 딴 얘기인데 삼양식품이 100만 원 가져갔다 할 때 중간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9배, 18배 갈 때 흔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는 20배 이하로 안 갑니다. 구조적 성장은 이럴 때예요. 만약에 하나에서 본다면 20배 이하 PER이 내려갔을 때 그때 검토하시고 들어가시는 거고 그때도 들어갈 때도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모멘텀이 있을지 없을지 보야 되는데 현재는 우선순위가 어떻다? 앞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아까 같은 기간 4월 4일 대비 때 얼마나 올랐을까요?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33% 오르고 네. 그다음에 지주가 한 30몇 프로 오르고 지주가 80몇 프로 오르고 그다음에 뭐 로템이 더 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50% 올랐다고 하지. 116% 올랐어요. 와. 대박이네.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얘기하고 싶은 거네 지금 그죠? 지금 PER 얼마인지 아세요? 네. 내년 기준으로 네. 25배입니다. 25배. 하나보다 더 높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아마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기다리면 안 줄 것 같아요. 로템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더 낫다고 하는 건 K2 그 폴란드향 계약이잖아요. 그게 곧 체결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준다면 혹시 K2 계약 2차 계약분이 체결됐어라 발표하는 순간 셀드 뉴스 나와서 주가 빠지면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기회가 될지 바로 폴란드만 파는 게 아니고 루마니아도 파는데요. 이거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반영을 그냥 그거 나쁘게 안 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는요. 25배, 30배 가면은 오바고요. 20배 이하면은 언더고요. 근데 그게 지금은 25년도 거잖아요. 어느 시점에 26년 걸 땡길 거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 목표 주가는 조금 높여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대장주가 이 정도니까 전 세계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쪽이 해결이 좀 조금 되면은 주가의 상승력은 다른 섹터보다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롱텀으로 여러분들이 1년 이상을 본다거나 6개월 이상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에서 10% 정도만 빠지면은 다시 들어가는 세력은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템을 제일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네. 에어로스페이스에 워낙 뭐 대장주니까 그죠? 시총으로. 근데 로템을 제일 좋게 보시는구나. 네. 나머지 그러면 뭐 LIG. LIG 넥스원이나 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LIG부터 말씀드려요. 네. LIG는 현재 주가가 60만 원입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63만 원이네. 네. 네. 4월 4일 대비했을 때 아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했는데 얘네는 얼마 올랐을까요? 들어올랐겠지. 137% 올랐습니다. 와 뭐야? 목표 주가가 50만 원 정도입니다. 네. 현재 주가가 63만 원입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뭐 다 떠나는 거죠. 네. 저는 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됐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주가가 반영된다는 겁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어떨까요? 한국항공우주는 좀 들어오르지 않았나요? 네, 23%밖에 안 올랐습니다. 23%밖에. 23%가 밖에야 이제. 네, 밖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올해 기준으로는 밸류가 높고요. 중요한 건 한국항공우주는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롱텀이 모운입니다. 음. 내년까지 밸류가 잘 안 나와요. 27년 돼야지 13배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26년도 아니고 27년 넘어가는 27년 숫자를 보려고 할 때는 한국항공우주가 가장 프라미싱합니다. 27년 기준으로 13배 이렇게 되는 주식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27년 걸 지금 땡길 거냐니. 그렇지. 그때까지 못 기다리죠. 그죠? 인도네시아하고 뭐 KF21 공동 계약했다가 뭐 어쩌고 불확실성 이런 거 생각했을 때 27년 걸 땡길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사람 얘기하는데 항상 시장에서는 언더하고 있죠. 이제 애매하죠? 네, 이렇습니다. 다음 번을 기다리자.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이게 체계라는 개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지. 이런 하나 그거는 이제 좀 다르죠. 그렇죠. 전자 시스템하고. 그렇죠.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로템이나 LIG 넥슨이나 항공하고 딱 특정된 그 네. 어떤 방산 무기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시스템 체계니까 그죠. 네네. 약간 그 하나그룹의 약간 중간 지주도 비슷한 그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방산. 그러니까 그거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지금 20, 30% 얘기하는데 네. 이걸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게 네, 단점입니다. 네, 네. 글로벌리 보면은 더 줄 수도 있는데 글로벌 그런 무기체계 시스템 할 때는 근데 한국이 하나 시스템을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다음 번으로 유보하겠습니다.
지난번에 MNC 솔루션 한번 얘기하지 네. 않았어요? MTN에서 네. 그때 그 약간 좀 신규 상장하고 약간 좀 8,000원일 때 9,000원일 때. 약간 뭐라 그러지 이런 대형사가 네. 아닌 그죠? 8,000원, 9,000원이라고 지금 16만 아니, 원인데 그때 그랬다. 8만 원인가? 8만 원이었겠지. 8만 원. 8만 원. 예. 지금 더블 됐습니다. 네, 16만 원 됐어요. 네. 추천 못 합니다. 30배 정도 갑니다. 이게 몇 배? 아직은 30배라고. 넘어갔을지도 30배 정도 갔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탄력이 있죠. 그리고 네. 이건 뭐냐면 시대 주주가 주식을 파는 거거든요. 음. PEF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 모멘텀까지 있어서 더 치솟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적절한테 파시면 되고요. 새로 들어가는 거는 와 만만치 않네요. 근데 이제 좋은 회사인데. 계속 그러면서 계속 올라왔으니까 또 네, 네. 환장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종목 이런 거예요. 삼양식품이나 APR 화장품이라든지 네. 삼양식품, APR,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조그만 거 아까 MNC 솔루션도 밸류에이션이 아까 20배 넘어가면서부터 계속 계단식으로잖아요. 여러분들 6개월, 9개월 기다리면 확실히 꺾이기 전까지는 갖고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좋아 샀는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아니 많이 올라서 내 포트에서 오케이. 조그만 게 30%다 이러면 좀 트림할 수도 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산 얘기했는데 방산은 타이밍상은 지금은 사실 좋은 유리한 시기가 아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기업별로는 봤으니까 조정이 오면 이제 사시면 되고. 네, 네. 그럼 우리가 원전 얘기 원래 준비한 거니까 네, 시간이 네. 좀 얘기하자. 왜냐하면 네. 우리가 방산이 지금 핫 토픽이면 그죠? 네, 네. 아 지금 방산한다고 언제 사요? 이거 사시면 네, 네. 돼요라면 굳이 원전 얘기할 네. 필요가 없는데 네. 방산이 약간은 그 시기적으로 유보적이라고 하면 네, 네. 원전은 괜찮아요 지금? 원전도 좀 비슷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방산이? 네, 그 비슷하고요. 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게 제가 녹화하기 전에 미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왜냐면 이게 한 4만 원에서 5만 원 넘어갈 때 6만 원 뚫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하는데 6만 원이 뚫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7만 원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아니고 다 완전히 왔어요. 10%. 여기서 말씀드리기 애매해요. 그렇다고 대신에 BHI를 하느냐? BHI가 작은 주식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에너지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렇지 따라보기가 야수의 심장이 아니시구만. 야수를 다른 데서 하죠. 아까 증권도 얘기했잖아요. 증권 얘기했어요. 더 올랐다. 네. 하이닉스, SK스키 얘기하고 네. 뭐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쪽에서는 승부를 안 보고 대신에 네. 이런 거 있어요. 미국에 관련되는 주식을 와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계속하면 우리나라 안 가고 하면은 미국 주식 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안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수급해서 다른 섹터 대비해서 우위를 못 점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인더스트리 자체가 이슈가 되는 게 아니면은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낫을 수 있어요. 야,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주식이 지금 시총이 얼마야? 43조인데 오늘 13% 오르고 있어. 이야, 정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 더 높잖아요. 야 미쳤다고 그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뭐 해외여행 가야겠네.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앞서갔어요. 근데 네. 불과 이게 한 2, 3개월 전만 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니까 볼 게 많기 때문에 음. 여기서 새롭게 하는 거는 잘 생각하고 그걸 좀 보셔야 해야지. 안 그러면 괜히 꼭지라는 개념보다는 생각보다 사고 나서 못 갈 수도 있거든요. 네이버도 45조예요. 이 세 명이 다 45조라고. 어느 거 사시겠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목표 주가 괴리는 남아 있는 건 네이버가 남아 있다고. 네이버는 25배 치면은 32만 원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밸류가 잘 안 나오거나 야.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우리가 주요 종목들, 주요 섹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죠. 우리가 뭐 무슨 뭐 정유주, 화학주 뭐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닌데 아닌데도 그죠. 불구하고. 핵심 sek터들은 사실은 밸류 부담은 꽤 있네 전체적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지수 뭐 3,000 이게 뭐 시장 전체 PER, PBR 얘기하지만 주요 종목들의 딱 그 흐름들을 보니까 그죠.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백에 1.1배고 PER이 10배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닝이 안 받쳐지면은 또 나중에 핑계대고 빠집니다. 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섹터를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이거 좀 편한 섹터가 있는지 항상 눈을 봐야 돼요. 같은 섹터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아까 40조만 해도 몇 개야. 아까 막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가 다 45조인데 최근에 왜 올라왔으면 앞으로 밸류에이션에서 목표 주가가 뭐가 차이는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냥 기분대로 가는 거라고. 네. 지금 현상에는 그냥 네이버가 더 편하죠. 흥분되니까 네이버가 뭐 흥분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3분의 1 이상 확률로 물린다. 그렇죠. 흥분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방송에 13% 오르죠. 오늘 흥분됐죠. 미국이 그러니까 전쟁한다니까 팔려고 아침에. 아니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쁜 뉴스라고 하지만 그게 다르게 반영될 수도 있다. 네.
트럼프가 그랬다면서요. 그 저기 너네 정권 바꾸려고 생각 없어라잖아요. 개기지 마. 그러면 더 이상 안 할게 이건데 그때 개긴다? 목숨 내놓고 쉽지 않을 겁니다. 카카오 뭐 페이 막 20% 오르죠. 뭐 네이버도 지난주 하루 급등할 때 그럼요. 20% 올랐죠.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계속 오르는 거죠. 네, 20%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60% 올랐어요. 60%. 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막 그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고 싶은 욕구를 막 네. 자극하는 거죠, 그죠? 그죠? 야, 그런데 그럴 경우에 조금만 사자, 그죠? 안 사긴 너무 힘들어. 바보처럼 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조금 2,500, 2,600, 2,700 대 맞아요. 대보라면 뚜껑을 열어놓으십시오. 갖고 있는 포지셔닝이 없으면은 한 7, 80을 채우십시오. 나머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러지. 산 사람들은 꽉 채울 걸. 그렇지. 그거는 결과는 그건 아닌 것이. 그렇죠. 근데 맞아요. 문제는 오늘 같은데 빠질 때, 네. 1%, 1.3% 장이 빠질 때, 그때 판 사람도 계실 거 아닙니까? 팔 있죠. 팔 이유가 뭔가를 보여야 되고, 음.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랑 똑같은 것이 아닌 것인가. 이란이 옛날과 다르고, 미국은 이란이 대들어도 상관없어요. 유가적으로 인플레 안 됩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미국이 이란의 중동에서 원유 사들은 비율이 과거에 80% 지금 10%밖에 안 해요. 캐나다하고 셰일가스 하면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과거랑 대비. 러시아는 자기네 코가 석자고 중국은 이게 일파만파 되면 자기네 원유가 이슈인데 그럼 원유 안 되지. 그러면 시아파 따라가던 추종자들 다 망가졌지. 그럼 이란이 혼자서 뭘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봉쇄 하는데 그거 마음대로 봉쇄 못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도 그렇게 생각보다 튀지 않는 거예요. 폭격소 모든 거네. 그럼에도 짖는 개가 아니고 미친 개라면 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릴 겁니다. 미친 개를 미치지 않았으니까 달래주고 봐주겠다는데 만약 하면은 죽여버릴 거예요. 저는 이란 국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란 그 정부하고 지금 각을사고 미국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란 정부도 그걸 인식할 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몰아갈 가능성은 확률은 높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시작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끝났네요. 네. 경제토크 유니소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 배워야 산다. 머니투데이 방송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표 주식 1타 강사들과 함께하는 실전 투자 종합반을 개설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 미디어 MTN을 통해 검증된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를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번의 강의를 통해 끝내는 실전 투자 압축 강의, 대한민국 대표 증시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성공 투자 노하우를 전수받는 시간.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립니다.